신나는 의복 구성 익스클로코. 오늘은 남성용 드레스 셔츠의 디자인 디테일을 접목시킨 블랙드레스의 패턴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드레스 2024 12개의 스타일 중 네 번째 디자인으로 베이직 바디스, 슬리브, 스커트 패턴에서 시작하여 드레스 셔츠 컬러, 어깨 요크, 퍼프스가 달린 셔츠 소매 등의 변화를 준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디로프를 사용하여 오늘의 블랙드레스 패턴을 디자인하기 위하여 다음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어깨 요크, 바디스의 다트 번영, 왼쪽 체스트 패치 포켓, 아몰의 위치 및 소매 길이의 조정, 소매의 커프스 패턴, 스커트의 길이와 실루엣 조정, 스커트의 다트 변형, 스커트 앞판 오른쪽의 사이드 포켓, 뒷중심의 덮침, 드레스 앞중심 전체적으로 단추 여밈 추가, 그리고 목 부분에 드레스 셔츠 컬러의 패턴을 디자인합니다. 이제 테이블로 옮겨서 패턴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스와 슬리브 그리고 스커트의 패턴을 새로운 종이에 비껴 그립니다. 먼저 바디스 패턴부터 디자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둘레 부분에는 드레스 셔츠 컬러를 달 예정인데요. 원형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목에 굉장히 타이트한 컬러 밴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목이 편안하도록 약간의 여유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목둘레를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형보다는 살짝 더 크게 만들어 줌으로써 목둘레 여유분을 추가해 줄 수 있겠죠. 저는 3mm 정도를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둘레를 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몰 둘레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는데요. 저는 좀 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나게 하기 위해서 어깨를 더 좁게 줄여주려고 합니다. 2cm 정도 어깨 끝점에서 줄여주고 진동 아몰 끝점에서는 제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음은 원피스의 요크를 만들겠습니다. 요크는 뒷선은 어깨 다트가 끝나는 지점에서 뒷중심의 직각으로 잘라주고요. 계속 끝까지 일직선으로 하면 나중에 어깨 다트가 닫혔을 때 요크선이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1cm 정도 아래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크선 나중에 잘라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에 선은 2.5cm 정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어깨 요크선을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윗부분 다트 닫은 상태로 연결하고 앞쪽에 조각을 이어서 요크 패턴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몸판에 여유분을 추가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형의 패턴이 굉장히 몸에 슬림하게 붙는 스타일인데 만약에 내가 좀 더 여유를 주고 싶다면 균형 있게 여유분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한쪽에서 앞판과 뒷판에서 각각 4분의 1인치 0.6cm 정도의 여유분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뒤판 각각 옆선에서 여유분을 추가해 주었고요. 이제 뒷판의 허리 다트를 없애서 요크선 쪽으로 보내서 턱주름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위치는 원래 다트 있는 쪽에서 잘라서 턱주름 만들고 다트는 닫아주도록 하겠고요. 앞판의 경우에는 옆 다트와 허리 다트를 닫고 대신에 목둘레선 쪽으로 3개의 턱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앞쪽으로
단추 여밈을 줄 것이기 때문에 단추 여밈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 여밈은 좌우로 각각 1.5cm씩 해주고 바깥쪽으로는 반대로 1.5cm 나오게 해서 3cm 겹친 분량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에서 절반을 나누어서 중간에 턱주름 하나 주고요. BP 방향으로 자를선 표시, 그리고 각각의 중간 위치에 다시 한번 턱주름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3개를 자르고 다트를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크 패턴은 뒷판에 다트를 닫은 상태로 2개, 그리고 앞판 포함해서 3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어줍니다. 수정된 목둘레선을 카피해서 다트는 회전시켜서 닫은 상태로 나머지 패턴을 베껴 그립니다. 수정된 암호를 베껴 그립니다. 그리고 어깨선을 앞판의 어깨선과 연결되게 양쪽 지점 맞춰놓고 연결합니다. 수정된 아몰 라인과 수정된 넥라인을 베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크 패턴을 따로 떼었고요. 이번에는 뒷판에 허리 나트를 닫아서 요크선 쪽에 턱주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 끝점을 회전시켜서 다트가 닫은 상태로 나머지 부분을 베껴 그립니다. 수정된 옆선, 수정된 암홀, 그리고 위로 올라간 다트의 분량은 턱주름이 됩니다. 이번에는 앞판 패턴을 베껴 그려서 턱주름을 만들어 줍니다. 앞 여밈 떨어져 나간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다트를 닫아줍니다. 수정된 옆선, 다트를 닫아줍니다. 수정된 아몰 라인과 요크선을 베껴 그립니다. 수정된 넥라인, 아까 전에 베낀 부분까지 표시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2개의 턱주름 위치로 표시합니다. 2개의 다트를 닫아줌으로써 모든 다트 분량이 여기로 몰렸죠. 이제 이 3개의 주름을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주름의 분량이 비슷한 위치에 오도록 놓고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세 개의 턱주름으로 나중에 접어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몸판, 앞판 부분, 뒷판 부분, 그리고 어깨 요크 부분까지 바디스의 패턴 변형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소매의 패턴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패턴에서 변형되는 부분은 몸판에서 변형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세트로 움직이는 부분부터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판에서 어깨 끝점을 더 안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분량만큼 소매도 위쪽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2에서
2.5cm 정도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몸판에서 아몰 늘어난 분량만큼 소매도 폭을 늘려줍니다. 자, 위쪽에서는 높이가 깎여진 만큼 올라가고 아래에서는 제로가 되겠죠. 소매산의 높이와 소매의 폭을 조정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소매로 하기 위해서 소매의 길이를 줄여줄 텐데요. 저는 길이를 커프스 6cm, 6cm의 커프스 길이의 끝이 이 정도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점에서부터 한 10cm 정도 길이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길이를 짧게 해주고 직각자를 이용해서 수직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앞부분을 뒷부분보다 살짝 짧게 쥐어줍니다. 한 1cm 정도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 소매 밑단에 닿을 커프스의 패턴을 그립니다. 커프스의 패턴은 직사각형으로 그려주면 되는데요. 커프스의 길이는 위치하는 소매의 둘레, 커프스의 위치 팔둘레를 측정한 후에 팔둘레에 여유분 3cm, 그 다음에 겹친 분 3cm 정도를 추가해 줍니다. 저는 팔둘레 25cm에 여유분, 겹친 분 6cm 추가해서 31cm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프스의 폭은 6cm, 접힌 분 포함해서 6cm 더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커프스를 그렸습니다. 이제 커프스와 소매 밑단을 연결하기 위해서 밑단에 트임과 턱주름을 줄 텐데요. 커프스의 완성 사이즈가 31cm였기 때문에 이 31cm로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매 폭이 34.5cm 정도 되는데요. 31cm를 맞춰주기 위해서 3.5cm의 턱주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소매 뒤쪽에서 6cm 올라온 곳에서 소매 트임 7에서 8cm 정도 되는 길이로 소매 트임 한 개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6cm 정도 옮긴 위치에서 턱주름 분량 3.5cm를 주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소매 밑단 치수와 커프스 길이의 차이가 되고 봉제 시에 앞에서 뒤로 접어 넘김으로써 치수를 맞춰 주게 되겠죠. 여기까지 소매와 커프스의 패턴을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스커트 패턴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상당히 길어진 펜슬 스커트 형태인데요. 먼저 길이를 20cm 정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실루엣은 몸판에서 각각 0.6cm 늘렸기 때문에 스커트도 허리 사이즈 맞춰서 동일하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힙 위치에서도 동일하게 0.6cm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허리와 힙 부분의 여유분을 증가시켜 주었고요. 이 밑으로는 펜슬 스커트의 실루엣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좁아지는 실루엣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늘어난 엉덩이 옆점에서 원형의 스커트 밑단 늘려주지 않은 상태로 점점 줄어들게끔 밑단선까지 이어줍니다. 이번에는 스커트 뒤쪽에
트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의 끝에 무릎 지점에서부터 15cm 정도 올라오는 곳에서 폭은 5cm 정도 되게끔 뒷트임을 그려줍니다. 이번에는 앞부분에 단추 여밈을 만들어 줍니다. 상의와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1.5cm, 바깥쪽으로 1.5cm, 3cm의 겹침 분량을 만들어 줍니다. 허리 다하트는 턱 주름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에는 기존의 다하트 위치에 너치 표시를 해서 다하트가 아닌 턱주름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앞판도 2개로 할 수 있겠지만 하나로 분량을 몰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하트 위치에서 두 번째 다하트를 없애기 위해서 그 분량을 측정을 하고 이 분량만큼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턱 주름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스커트 패턴도 큰 틀을 디자인하였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디테일들의 패턴을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커트 패턴이 있으니까 연이어서 스커트의 사이드 포켓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좌우 비대칭 오른쪽에만 사이드 포켓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허리선에서 깊이 30cm 정도의 깊이로 포켓을 한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주고 그리고 포켓의 너비는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을 텐데 한 15cm 정도 되는 폭으로 둥글게 또는 각지게 만들어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힙선에서 일정 부분 들어온 다음에 둥글게 포켓이 이어지도록 이렇게 아랫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포켓의 입구는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저는 한 7.5cm 정도 옆에서 7.5cm 정도 들어와서 14cm 정도에서 깊이로 사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둥글게 모양 입구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켓의 안쪽 그리고 입구선까지 포켓을 그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드레스 셔츠 컬러를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몸통에 붙어서 봉제되기 때문에 목둘레선을 측정합니다. 빨간색 수정된 패턴의 치수를 측정합니다. 실물 사이즈로는 정도 되겠네요. 9.2. 자, 앞판 목둘레도 측정합니다. 앞중심에서부터 측정할게요. 실물 사이즈로는 12.4 정도 되겠네요. 프론트 100. 자, 이 치수를 가지고 컬러 밴드와 컬러를 제도해 보겠습니다. 2분의 1 축도로 하면 너무 화면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컬러만 제 치수로 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턴지 하단에 수평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왼쪽에 직각으로 뒷중심선을 그려줍니다. 컬러 밴드의 폭은 3에서 3.5cm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높게 3.5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뒷중심에서 뒷목둘레 9.2cm 정도 이동한 곳에서 목 옆점 그리고 다시 여기서 앞목둘레만큼 이동한 곳에 앞중심선을 표시합니다. 밴드의 폭을 동일하게 맞춰서 그려주고 앞쪽 옷까지 계속 일자로 나아가면 목에 피트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앞중심선에서는 약간 밴드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6 정도 올려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앞중심선에서 12.4
올라간 데에서 다시 12.4 다시 맞춰주고요. 여기가 센터 프론트 3cm 정도 폭을 맞춰주고 바깥쪽으로 여민 분량 몸판과 동일하게 1.5cm 바깥으로 나가줍니다. 윗선은 아랫선과 비슷하게 맞춰서 곡선으로 그려주시고요. 자, 이 점과 1.5cm 나간 지점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칼라 밴드를 패턴을 완성시켜 보았고요. 자, 여기에서 가운데 부분에 첫 번째 단추가 달릴 것입니다. 자, 여기 칼라 밴드에서 다시 칼라 패턴을 제도합니다. 칼라 패턴은 뒷중심선에서 0.5mm 정도 올라가고 칼라 폭은 5.5cm, 5에서 5.5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뒷중심 바깥쪽으로 칼라의 폭 5.5에서 10등분을 하고 여기에 0.3cm 정도 더해진 분량 어느 정도 될까요? 한 0.85 정도 되겠네요. 이 사이즈를 바깥쪽으로 나가줍니다. 그리고 이 나간 분량과 0.5cm 올라간 부분을 사선으로 연결해서 칼라의 뒷중심선을 그려주고 새로운 뒷중심선에서 직각으로 칼라 외곽선과 목둘레선을 그려줍니다. 목둘레선은 여기 직각 이어지게끔 해서 중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그려주고요. 윗선은 칼라 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직각 맞춰야 되니까 살짝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윗점에서 8.5, 9cm 정도 되게끔 칼라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앞에 연결된 선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합니다. 칼라의 폭과 모양은 디자인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겠죠. 이렇게 빨간 부분은 칼라 밴드, 파란색 부분은 칼라 패턴, 이렇게 해서 드레스 셔츠 칼라의 패턴을 제도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가슴 위에 패치 포켓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치 포켓의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를 할지 가늠해 보면 좋겠는데요. 저는 자, 여민 부분에서 2cm 정도, 2에서 3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포켓 시작하고 높이를 BP 중심으로 해서 위로 6cm, 아래로 7cm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여기가 되겠고 수직 수평으로 포켓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포켓의 폭을 12cm 정도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다하트가 닫히기 때문에 포켓의 위치만 표시해 주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 4cm 정도 내려와서 접히는 선 한 개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켓이 되겠죠. 그래서 포켓의 패턴은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떠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매트인 바이어스인데요. 소매트인 바이어스 요 트임 부분을 가위로 잘라서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바이어스로 감싸줄 텐데요. 이 바이어스는 길이가 지금 트임의 길이가 8cm면은 그 길이의 2배로 해줍니다. 트임 길이의 2배. 2cm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매트인 바이어스까지 제도를 해 보았습니다. 드레스 셔츠 칼라 블랙 드레스의 패턴을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패턴의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커트의 앞판과 뒷판, 바디스의 앞판과 뒷판, 그리고 칼라 밴드와 칼라, 소매와 커프스, 소매트인 바이어스의 모양인데요.
특히 앞판과 뒷판 요크 부분은 이렇게 턱주름을 만들면서 다트 변형을 시켰고 요크 패턴을 분리시켰습니다. 1차 패턴의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머슬린 피팅을 합니다. 머슬린 재단을 위해서는 방금 제도한 패턴을 완성 패턴으로 다듬어야 하는데요. 셔츠 컬러 드레스의 패턴 투잉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먼저 패턴 디자인에 따른 드레스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2분의 1 축도 머슬린 제작물을 바디에 입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과 측면, 후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내 디자인 아이디어가 잘 반영이 되었는지, 몸에 잘 맞는지, 편안한지 체크를 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패턴, 드레스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각각 여러분의 기호에 맞추어서 디테일들을 수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2분의 1 축도 컬러의 경우에는 원형 목둘레선을 그냥 활용하여서 컬러를 제도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목에 피트되는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3mm 정도 목둘레선 더 파준 상태에서 컬러를 제도했을 경우 여유분이 추가되면서 보다 편안한 셔츠 컬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남성용 드레스 셔츠 디자인 디테일을 접목시킨 드레스 패턴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오늘 바디스 및 스커트의 다트 변형, 어깨 요크 및 드레스 셔츠 컬러의 패턴, 아물선 이동과 슬리브 길이 조정, 그리고 커프스 패턴 디자인, 몸통과 스커트 슬리브의 여유분 추가하기, 스커트 길이 및 실루엣 조정, 패치 포켓과 사이드 포켓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중심에 단추 여밈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셔츠 컬러 블랙 드레스의 패턴 완성 그리고 실물 제작의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